어제 정부의 LH 개혁 방안을 반대하는 노동조합 입장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오늘은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LH를 쪼개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죠. 경실련의 김원동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LH 노동조합 나오셔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다. 뭐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럴 만도 하겠죠. 그러나 반성은 하지만 해체는 반대다. 해체하면 서민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발전의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없다. 그거 누가 할 거냐?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요. 국민은 5천만 명이 지금 집단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네. 지난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집값 폭등으로 이 집이 없는 60%가 폭한 상태고 예. 또 집 한 채 가진 95%도 저 지방에 사시는 분은 집값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서울 강남만 10억이 오르고 예. 서울 전체로는 아파트 한 채에서 5억씩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네요. 이렇게 만든 그 몸통 중에 하나가 LH공사고 네. 물론 LH공사의 하급 중하위직 직원의 책임이 아니겠지만 예. 그 LH를 이끌고 있는 선장과 LH를 리드해가는 국토부, 예. 국토부를 끌고 가고 있는 대통령의 책임이 큽니다. 예. 그 사람들이 지금 균형 발전을 시킨다고 하면서 수도권에만 3기 신도시와 80만 원을 줘서 200만 원을 수도권에 짓는 계획을 예.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발표를 했고 그렇죠. 그러면 200만 채를 지려면 한 채에 5억씩만 쳐도 1,000조 원의 돈이 수도권에 쏟아부어지면 예. 균형 발전을커녕 균형 발전을 깨는 일이고 예.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시킨다고 2기 신도시를 노무현 정부에서 예. 15개를 경기도에 건설을 했습니다. 네. 그 2기 신도시 건설을 해서 서울의 집값과 경기도의 아파트값을 잡는다고 했는데 예. 잡기는커녕 지금 더 많이 올라가지고 예. 그때 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있고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네. 근데 무슨 이런 걸 뭘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하지 않은 조직이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그 지금 해체에 저항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철밥통으로 예. 이 연봉이 1억에 가깝고 예. 거기다가 거의 모든 임직원들이 예. 토지 이번 LH 사건에서도 봤지만 음흠. 친인척 명의 또는 본인 명의로 과감하게 예. 부동산 투기를 해서 재산을 늘리고 있었고 예. 다는 아니겠지만 거기다가 임직원들은 퇴직하면 이 용역업체나 건설업체에 취업을 해서 예. 수주 브로커가 되고 예. 퇴직 이후 또는 근무 중에까지도 네. 자기들 개인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더 큰 문제는 공기업 자체가 네. 지난 15년 동안 아파트를 3억 이하로 팔아야 됩니다. 예. 지금 이 경기도의 그린벨트 논밭은 예. 최근 시흥 광명도 마찬가지지만 땅 한 평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땅 한 평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건축비 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면 네. 평당 원가가 600만 원이고 30평 아파트가 2억밖에 원가가 되지 않는데 예. 이런 아파트를 지금 7억씩 분양을 합니다. 바가지 분양입니다. 바가지 분양을 해서 그래요? 엄청나게 폭리를 취하고 있고 예. 또 LH가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걸 이명박 정부 때 했습니다. 예. 신도시를 만든 게 아니라 여기 서울 시내에도 예. 빈자리가 있으면 그린벨트 훼손된 자리에다가 예. 강남에도 아파트를 예. 3억씩 분양을 했습니다. 30평을. 예. 그래서 안정됐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용인에 2007년에 6억씩 분양하던 아파트를 예. 2010년 이명박은 강남에도 3억에 분양을 하니까 예. 용인이나 노무현 정부 말기에 산 아파트를 산 100만 명이 큰 피해를 받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은 아파트를 분양해도 누구도 사지 않고 예. 심지어는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돈을 70%까지 빌려줄 테니 제발 집 좀 사라. 예. 그래도 아무도 안 샀습니다. 빚내서 집 사라. 근데 그 이유는 예.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누가 집을 삽니까? 네. 아무도 안 샀죠. 음흠. 그래서 신도시 건설 없이도
주거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네. 이 정부 들어와서 지금 아파트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 알겠습니다.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네. 그런 일을 대표적으로 했던 사람이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사장이었고 예, 지금은 뭐 퇴임했습니다만.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초점은 이제 LH를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국토부가 오늘 4가지 LH 혁신 방안을 보고했는데 대체적인 방향이 이거 같습니다. 앞으로 지주사를 하나를 설립하고 그 밑에 핵심 기능을 자회사로 쪼개겠다. 이런 발상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지주회사가 개발도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토지 수용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방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필요 없다. 예, LH가 있기 전에 LH가 주로 사업을 하는 데가 서울과 경기도입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경기도에는 이미 경기개발공사 GH라는 게 있고 예. 서울에는 서울개발공사 SH라는 게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개발공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 지역에서 얼마든지 예.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예. 왜 대통령 직속으로 음. 그 LH를 존재시키느냐 아하. 해서 2005년부터 예. LH를 해체해라 예. 라는 주장을 경실련은 해왔던 겁니다. LH가 만들어진 거는 70년대 내에 예. 주택보급률이 60%도 안 될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미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10%가 넘었기 때문에 예. 주택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하. 집값 상승의 원인을 LH가 존재하면 계속 집값을 올리고 집값 올리는 걸 잡겠다고 신도시 개발하겠다고 하고 예. 그래야 LH 일감이 생기니까 따라서 LH는 없어도 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면은 LH의 어떤 역기능이라면 결국은 개발 사업을 많이 벌려가지고 집값을 올리는 이런 어떤 역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그래서 시흥광명 같은 데서 경기도에 가면 그린벨트 땅이 예. 논밭 임야기 때문에 한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네. 그 땅을 강제로 뺏어다가 예. 건설업자한테 1,000만 원에 넘깁니다. 10배를 받고. 10배를. 예. 그리고 건설업자는 그 땅에다가 아파트 30평짜리 건물을 져가지고 예. 짓기도 전에 예. 분양부터 해가지고 아. 폭리를 취합니다. 네. 공기업이 한 적정 이윤의 20배를 남긴다면 예. 건설업자들은 30배, 50배를 남겨가지고 분양을 하니까 예. 싸게 나올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질 않아서 어허. 헌 아파트를 사게 되고 예. 그것이 집값을 끌어올린 겁니다. 아, 그러면은 LH는 고쳐서 쓸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아닙니다. 아예 없애야 된다. 없어도 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주택 정책이라든가 어떤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공공의 기능에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예. 신도시 건설을 하지 않더라도 예. 주택 정책을 똑바로만 쓰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LH를 해체하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LH는 한 100만 채의 임대주택을 기존에 가지고 주택 운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주택 운영하는 기능은 음흠. 주거복지청 해가지고 예. 복지부로 보내서 예. 주택을 복지 차원에서 다뤄라. 주택 정책을 건설이나 이런 게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복지 다뤄라. 차원에서 다룰 때가 됐다. 결국은 주택 보급률이 110%가 됐기 때문에 예, 어떤 주택은 말 그대로 주거의 기능이고 복지의 일환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부동산을 얘기하는 어떤 대체적이고 압도적인 의견이 공급을 늘리자는 건데 그 공급을 늘리는 거를 이렇게 민간 회사가 주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공이 개발해서 싼 값으로 개발해 가지고 공급하면 될 거 아니냐. 이게 집값 안정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발상이죠. 이미 주택은 더 질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주택이 2,200만 채가 있고 예. 가구가 2,000만이고 예.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진 사람이 1,300만입니다. 예. 누군가 900만 채를 사재기해서 예.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음흠. 아무리 공급을 늘려봐야 누군가 사재기를 한다면 예. 집 없는 사람은 집을 살 기회가 제공이 안 되죠. 아하. 그래서 지금은 주택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투기가 투기꾼들이 예. 투기 세력들이 집을 사재기해서 예.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임대사업자에게 예. 개인한테는 30% 대출하는 걸 80% 대출을 해주고 예. 개인들에게는 2%의 세금을 매긴다면 임대사업자는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아서 예. 임대사업자가 무슨 국가 유공자처럼 대우를 해서 예. 돈 벌게 해주니까 국가가. 예. 예.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집 사재기를 해서 예. 집값이 폭등한 겁니다. 예. 투기를 정부가 조장을 한 거죠. 아하. 그래서 그러면은 25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못 잡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가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래서 그 주택청 주거복지를 돌보는 기관만 있으면 족하다 예. 이 말씀이신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각해진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집이 없는 무주택자 45%가 예, 자산 격차가 집값이 5억이 오른다는 건 50년에 자산 격차가 생기는 것이고 네,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뺏긴 거죠. 50년을. 50년을 뺏긴 거다. 또 청년들은 고스란히 부모가 이 상속 증여를 안 해주는 한 예,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집을 사려면 서울에 집을 사려면 100년이 걸리고 경기도에 가서 집을 살려면 50년이 걸리고 네, 이제는 취업도 어렵고 예, 일자리도 없는데 돈을 벌어서 집 산다는 것이 불가능해지니까 예, 시집장가도 안 가고 연애도 안 합니다. 출산도 안 하고. 지금 각 집집마다 왜 이 문재인 정부 말 듣고 집을 안 샀는지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생깁니다. 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는커녕 이런 문제의 불쏘시개가 됐던 LH는 당연히 해체가 되거나 예. 전면적인 수술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국가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문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건설 개혁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